우리 젊은 세대, 제가 젊은 세대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 젊은 세대는 부동산 자산의 측면에서는 저랑 똑같은 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듯이 읽어보겠습니다. 제 주변 2030 세대들은 그냥 물려받을 게 없으면 서울 아파트에 살 생각은 이번 생에 포기하고 외곽으로 가든지 빌라에 살든지 임대주택에 살든지 하라는 뜻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부동산을 기필코 잡겠다느며 내놓은 23번의 대책들이 오히려 젊은 사람들의 내 집 마련 희망을 꺾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출 규제를 하는 게 중산층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끊는 것 아닐까요? 대출을 풀면서 집값 잡을 방안은 없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게 어떻게 공감이 이렇게 되지? 젊은 세대예요, 저는. 저는 젊은이에요. 2030.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2030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예요. 네. 네. 그러니까 50대나 60대도 돈은 없지만 주택 사고 싶은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사람들도 주택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집값 잡자라는 목표를 갖고 있는 나라는 이상한 나라예요. 네. 이상한 나라고 오히려 이게 이런 약자들이 주택을 보유하고 그 커뮤니티에 살 수 있는 기회를 확장시키는 것이 목표가 돼야 되는 게 맞고요. 이건 참 갖지지 못한 사람한테 참 서러움을 갖다 주는 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불합리한 거고 불평등한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게 한 번 튀면 빵 튀잖아요. 우리가 4, 5년 동안 봤잖아요, 네. 그거를. 그러면 이 빵 튈 때 거기 참여하지 못한 사람도 영원히 기회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왜 영원히 기회를 안 줘요? 네. 그 DTI LTV잖아요. 네. 그거 나름 합리적이잖아요. 자기 소득 대비 아니면 부동산 가치 대비. 그렇죠. 근데 그 은행이 내 원금을 잘 회수할 수 있을까? 일정 기간 이자하고 그 사람도 굉장히 합리적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숫자 계산 잘하고. 그럼요. 은행 네. 그거에 맡겨두는 거고 이거를 불합리하게 퍼센티지를 적용하거나 적용 제외시키거나 이런 건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LTV, DTI 규제를 강화할 거면은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리스크라는 게 주택에 대한 리스크가 있고 주택을 사는 사람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주택에 대한 리스크가 고가 주택이 높지 저가 주택은 리스크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네, 네. 그럼 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LTV, DTI를 강력하게 완화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타워팰리스 한다, 뭐 그 DTI 높여도 돼요. 그래도 지들이 알아서 그걸 사는 사람들은 알아서 파이낸스 해와요. 근데 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이걸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서민들이라고 하면은 이런 주택에 대해서는 DTI, LTV 규제 좀 완화시켜 주는 게 맞고요. 예. 그 다음에 이거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소득이 안정적이거나 아니면 은행에서의 그 금융 기록 같은 것들이 굉장히 정말로 이자도 잘 갖고 하는 금융 기록이 있다. 크레딧 히스토리가 굉장히 깔끔한데 이 사람들 나중에 어떤 수를 써도 갚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지나치게 양쪽을 다 규제해 버리면은 주택은 못 사는 거죠. 네.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가 6억 이하 주택이 많잖아요. 6억 이하 주택이 많은데 거기는 투기 조정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6억 이하 주택은 보금자리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60%까지 나온다고 하면은 5억에 대해서 한 3억 원 됐잖아요. 그죠? 부부가 회사원이라고 하면은 가가지고 신용대출 1억씩 받아오면은 집을 살 수 있는 규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거를 신용대출이 주택가 매매했으면 그걸 막는다는 걸 한 거잖아요, 지금. 힘들게 궁여지책으로 1억 모자라갖고 그 신용대출 받아왔는데 그것도 막는 거 아니야. 네, 그거 진짜 잘못된 거예요. 너무 좀 가혹하고 서럽게 느껴지는. 네. 그렇죠. 사실은 은행에서 가봐서 대출 받아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교수, 의사 이런 사람들은 그냥 대출 그냥 잘 나오잖아요. 네. 신용도 잘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이자율에 대해서도 보너스를 더 깎아주기도 하고. 네. 이미 그 차별적인 대출 관행이 있는 건데 그 사회적 약자는 아예 그 접근 자체를 좀 힘들게 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신용대출이라고 해서 이자율이 보통 주택담보대출보다는 높잖아요. 네. 그거를 월급에서 얼마씩 빼내서 그 1억을 갚겠다는 정말 각오를 가지고 한번 작은 아파트라도 한번 구매해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로 집 산다는 사람 얼마나 몰려서 그렇겠냐고요, 사실은.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젊은 층들인데 정부에서는
그들이 집값을 올린다고 생각해서 막은 게 아닐까라는. 그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투기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기냐 아니냐도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그 실질적 케이스인데 분당이나 이런데 그 미분양스럽게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판교 이런데. 근데 정부에서 그 공사 직원들한테 가서 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샀는데 10년 후에 보니까 이게 가격이 폭등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투기했다고 비난할 수 있냐고요. 그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투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없어요. 주관적 의사에 있는 건. 그거예요. 그리고 투기 의사가 조금이라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 투기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 건물을 샀어요. 진짜 한 10배 먹어야지 딱 했는데 이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럼 나는 투기꾼이 아닌 거예요. 나 진짜 투기하려고 들어왔는데 이거 되게 애매한 거라니까. 이건 못해. 그 형사법에서는 불능미수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딱 와가지고 사람 죽인다고 했는데 딱 했는데 그냥 못 가기 인형이야. 살인죄 불능미수라고 합니다. 이제. 아니 예를 들어서 요즘에 동네 띄운다고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골목을 먹겠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진짜 뭐 이 골목에 있는 건물들 다 산 다음에 셀럽 데리고 와가지고 뭐 레스토랑 열고 멸치스 다 했어요. 그래서 2, 3년에 한 5배 올리고 난 칠 거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코로나 터지고 어쩌고 내가 망했어요. 그럼 난 투기꾼이 아니냐고요. 원래 투기꾼이었죠. 원래 투기꾼인 거예요. 근데 그걸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못 해요. 사실은. 그리고 사실은 이 영끌 세대가 신용 대출까지 해가지고 집을 사겠다는 절박감이 든 거는 정부의 정책 잘못이지 왜 그 사람들을 비난하냐고요. 그 사람들을 왜 투기했다고 봐요. 세금 문제입니다. 세금 문제. 우리는 사실 또 세금 얘기는 뭐 비판은 하지만 디테일하게 또 모르는 그렇죠. 잘 또 몰라요. 급소적인 측면인데 아니, 부동산 세법 하지 않았어요? 중개사? 다 까먹었습니다.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등의 부담으로 투기 수요가 적어지고 매물이 급격히 늘어나 내년부터 집값이 크게 하락할 거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보유세가 늘어도 그 보유세를 월세 전환하는 식으로 세입자에게 전가하거나 증여하는 방식으로 보유주택을 팔지 않고 피해갈 거란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우리가 좀 한번 얘기 나눴던 질문 네. 같아요. 그러면 쉬운 것부터 할까요? 네, 그러시죠. 그러면 종부세랑 재산세 등 부담으로 투기 수요가 적어지니까 매물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다. 맞다 틀리다. 매물이 급격히 약간 늘어날 것 같긴 해요.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뭐 대단히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내년에 집값이 크게 하락한다 안 한다? 저는 약간 보합 같아요. 보합. 네. 상승은 아닐 것 같고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우선은 이자율이 계속 지금 낮을 거고 임대차 사법도 강력하고 근데 그 거래량이 좀 줄고 있는 트렌드는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많이 안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냥 보합 좀 될 것 같아요. 결론은 그럼 보유세가 올라갔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 사람들 1, 2년은 견딜 거예요. 첫 해보다 팔진 않을 것 같아요. 1, 2년은 견딜 것 같아요. 네. 보유세를 월세 전환하는 식으로 세입자에게 전가하거나 증여하는 방식으로 보유주택을 팔지 않고 피해갈 것이다 아니다. 100%죠 그거는. 100%. 저라도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네, 너무나 당연하게. 네. 전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어요, 그걸. 네. 예.